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자기 분석부터 얘기한다면은 일단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라. 이거는 뭐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 사이트도 있어요. 적성 검사도 그러고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 적성이 무엇인가. 저같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물어가지만. 근데 전 적성 검사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 제가 전 직장에서 이걸 도입하려다가 제가 도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어. 제가 가장 적성에 안 맞는 직무가 인사래요. 네. 근데 여지껏 제일 적성에 잘 맞고 있는데 저건 영업에 맞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모르죠. 진짜 영업에 맞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장 과정, 성격, 강점, 대학생활 가치관. 이거 이제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분석은 한 회사만 하면 바보겠죠? 여러 회사를 해야 되겠죠? 올림푸스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카메라 쪽에 관심이 있다면 올림푸스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니 코리아도 있고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여러 군데 해야 되겠죠. 아, 국내 기업도 있네. 삼성. 네. 그래서 복수를 해라. 한 회사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최고 경영자, 뭐 기업 규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고자 하는 방향만 있으면 뭐해? 정보 수집해야죠. 또 수집만 하면 뭐해? 중요한 거 내 것을 만들어야죠. 아까 제가 우리 회사 인재사항에서 보여줬죠. 이게 뭐? 강한 실행력. 수집만 많이 해서 막 쌓아놓으면 뭐해? 그걸 내 거로 만들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들 뭐냐 해야 됐다 생각을 하는데 실행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 분석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바로 자기 분석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분석은 쉽게 시간 나열성으로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과정을 통해서 특히 과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자질 등을 파악을 해봅시다. 이력서 쓰죠. 성격의 장단점 쓰라고 그러죠. 또 성격의 자질 중요한 것이 아까 직무와 연관성도 봐야 되거든요. 저 평소에 덜렁거려요. 덤벙덤벙 대요. 그런데 지원 분야는 재무회계야. 못 맡기죠. 숫자, 영자 하나 더 쓰면 큰일 나죠. 뒤에다가. 인사도 못 맡겨요. 월급 200만 원 주려 했는데 뒤에 영자 하나 더 사인 딱 해. 그러면 월 2천만 원씩 줘야 돼. 난리 나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 있는 일 등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래상 나의 비전을 보자고요. 비전을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 앞으로 나의 5년 뒤 모습, 10년 뒤 모습 뭐지? 아니, 더 나가서 30년 뒤에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30년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계속 30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대 후반에 입사를 했어요. 30년 후면 어떻습니까? 50대 후반이야. 근데 지금도 기업의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거의. 우리 올림푸스도 만 60세거든요. 그럼 30년 이상 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또 아니죠. 그건 우리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년이 70세, 80세가 됩니다. 그러면 40년 이상 또 일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 30년 뒤, 40년 뒤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진정. 그리고 거기 위해서 경력 관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할까? 특히 직무도 최소 3가지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희망장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1지망, 2지망, 3지망 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한번 역사를 나열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문장으로 만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를 끄집어내십시오. 초등학교 은사님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 에피소드 찾아내십시오. 가급적 많은 걸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물론 다 옮기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나 그 에피소드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되는 걸 찾아서 쓰면 되거든요. 바로 그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 성장 과정 원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몇날 몇째 중에 몇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태어났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병원에서 태어났지. 맞잖아. 그나마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다 크고 요즘 다 그러잖아. 맞벌이 부대 세대 아니에요? 내 동생도 보면은 멀리 안 가고 우리 집 근처에 살아요. 왜? 애들 맡겨놓고 직장생활 하냐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 뭐 그건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이나 한번 앨범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 등을 보면서 한번 기억을 떠오르면서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흐뭇했던 일, 슬펐던 일. 그 슬펐던 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기쁘고 극복했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했던 고난사입니다. 성장과정 통해서 여러분 가치관을 본다 그랬죠. 해피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을 형성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나 부모님과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내가 어떻지? 요즘 나 광고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내가 몰랐던 어릴 적 습관을 알고 있다.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를 뭐 부르는 그런 광고 있죠.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번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성격, 대인관계, 취미, 노력한 거, 인생에 남는 거, 장래희망도 한번 끄집어 보십시오. 이거는 과거 시점에서. 과연 나의 꿈이 무엇이었던가? 뒤에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십시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제일 자신 있게 쓸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과장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능한 이것도 많은 걸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래갖고 장점 중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1순위, 2순위 중요한 것부터 이제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10개 장점이 나왔어. 근데 그게 다 100% 될 수가 없죠. 그 중에 잘하는 것이 다시 또 나와. 그 중에 3개가 되면 바로 그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에요. 나의 진짜는 강점이 되는 거죠. 이때는 추상적으로 써도 좋습니다.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강점을 일단은 끄집어내는 거. 단점도 마찬가지. 바로 나의 솔직한 부분도 보고. 그리고 너무 나 중심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주관적으로 돼버려. 그러면 제3자, 친구나 주변 동료나 아니면 부모님, 선배,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성격 어때? 솔직히 얘기해줘. 너 성격 더러워. 그래? 어떤 부분이 더러워? 솔직하게 경청하십시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치면 되지?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점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내에서 어떤 심리검사, 인성검사 받아보는 거 좋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 지원해 주잖아요. 유료가 됐던 무료가 됐던. 참고로 무료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월급쟁이들 고용보험 내죠. 그거 다 학교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활,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활동 그리고 거기 통한 어떤 장점, 단점 한번 다시 끄집어내 보십시오. 다음 미래. 이제 바로 이 미래가 아까 제가 비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직장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설계보다는. 그래서 제가 비전 설정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꿈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전,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가정, 직업, 대인관계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표준화가 된 거랑 과연. 그리고 또 멘토가 되는 인물 한번 있으면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선배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존경하는 기업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더 나아가서 소설 속의 사람 아니면 드라마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라마 속의 인물은 절대 권하지 않겠습니다. 허구가 대부분이니까. 네. 몇 해 전 유행했던 뭐냐
방송에서 유행했던 거 있죠. 김삼순이 있죠. 인사 담당자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 직장인 타입이 바로 김삼순이거든요. 그룹이 된다. TV에서는 성공적으로 돼 있죠. 아주 이쁘게 그려져 있죠. 알콩달콩 사랑을 이루어가죠. 근데 기업에서는 안 뽑습니다. 언제 어떻게 튈지도 몰라. 사장 말도 안 듣고 안 나오잖아. 드라마일 뿐. 하여튼 멘토가 되는 일 찾고,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든 연령별로 작성해라. 왜? 여러분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이력서와 어떻게 연관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보통 이제 이력서 쓰면 성장 과정 쓰죠. 제일 처음에 소 제목으로,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창 생활의 경력, 그리고 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원, 장래 포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과거를 얘기했죠. 과거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장 과정에서 기업에서 무엇을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쓸 때 아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여러분 가온 있으면 한번 가온 쓰십시오. 네, 모토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천했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쓰십시오. 아까 다 머릿속에 끝이 찾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참고로 부정적인 거 쓰지 마십시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성격에 장단점 쓰려는데 장점부터 안 쓰고 단점부터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호 안 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맡겨놓으면 결국 사고 치더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항상 저 집안은 어려워요.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IMF 때 아버지 실직했어요. 그것도 이제 완전 레파토리가 흔해져 버렸어.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었는가.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그 에피소드가 바로 또 밑에 거. 여러분들 생활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건을 정리를 해라. 아까 끄집어내라 그랬죠, 과거에서.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슬펐던 일은 무엇이고, 그 슬펐던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즐거웠었던 일은 무엇이고, 그 즐거웠던 일이나 슬픈 일을 통해서 내가 현재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어떤 현재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공경에 실현된 경험 극복 과정. 그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제한된 매수, 요즘 다 글자 제한을 두죠. 온라인으로 할 경우. 가능한 한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 지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앞에 여러분들 이른바 스펙이라 표현하는 부분. 그런 부분과 증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어디서 나왔고 몇 날 몇째 주. 이미 가족관계 학교명 다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공 다 나와 있잖아. 그것을 숫자 아까워. 그 바이트 아까워. 그 때문에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아까 이런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단어를 끄집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 중에서 1번, 2번 애겨가지고 자신 있는 거 빨간 줄 치라 그랬죠. 거기까지 그 단어를 끄집어냈어. 그러면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 문장을 만들어라. 바로 그게 되고,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분석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뒤에도 계속 연관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면접에도 이게 다 뭐냐 연결되더라. 그 때문에 중요하더라. 그래서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개성 있고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써라. 다음은 이제 성격의 장점, 단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력의 장점. 여러 가지 쓴 것 중에 3가지 추리라 그랬죠. 그리고 성격의 장점을 칭찬받았던 사례나 아니면 성공했던 사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뭐 이력서 작성법 할 때 에피소드 중심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에피소드 아니에요? 저 성격이 이렇습니다 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저는 이런 해가지고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치 제 3자한테 칭찬을 듣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것도 좋더라. 그러려면 내 스스로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단점 2가지도 마찬가지.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 3자한테 물어보라고.
제3자가 지적하는 여러분의 단점이 가장 정확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지적하는 바대로 고치려고 노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3자한테 물어본 것이 바로 객관적으로 보는 성격의 장점, 단점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건뭐 됐고,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의 어떤 인물하고 나를 비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남들과 차별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격의 장단점, 나의 강점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미사오고 다 들어가.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미사어구는 동원하지 말고 심플하게 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라. 자,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 있어요. DMZ라는 쫙 있어. 쫙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하나가 이게 뜯어져 있어요. 상표가. 그럼 왠지 여러분 그거 선택합니까? 안 하죠. 바로 그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앞에 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뜯어져 있는 거랑 똑같아. 병이 찌그러져 있던가. 왜 나 스스로 저는 문제 있습니다. 그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을 쓰냐? 이런 자기 분석 장점을 여러 가지 끄집어내지 않았거든요. 달랑 3가지 쓰라니까 3가지만 생각한 거야. 사전에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사고, 성실성, 근면성, 원만한 품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장점, 단점 쓰다 보면 이러고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발생한 걸 제가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장점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단점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을 너무 배려하는 인간성이다. 딱 봤어. 근데 끝을 봐야 하는데 성적 보니까 2점대 초반이야. 인사정의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어.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 좋아. 대인관계가 되게 좋아.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쓸 때도 여러분들이 말한 소위 말하는 스펙하고도 연관돼서 써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자기 분석, 사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한번 매치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장점, 단점 다 썼어. 끄집어내고 1번, 2번, 3번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열을 매겼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수치가 뭐죠? 자격증 개수라든가 아니면 성적이라든가 대인관계, 여러분들이 쓴 동아리 활동 아니면 그런 거 매치시켜 보십시오.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다? 또 그런 것만 잡아내는 게 또 인사쟁이에요. 또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여. 아까 제가 우리 회사 할 때 보여줬죠. 서류 전형할 때 탈락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본다 그랬죠.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여. 직업병이죠.